예,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요,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5문제 또는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양도소득세는요, 여러 가지 공부할 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6문제 전부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4문제, 컨디션이 좋으면은 한 5문제, 그 정도를 노리고 가면 되는 그런 챕터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았죠. 그런데 시세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이게 양도소득세죠. 따라서 내가 손해보고 팔았다 또는 이익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팔았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어떤 자산은요,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냐. 자, 이걸 보시죠. 첫 번째, 양도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 하나의 페이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 지문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양도란 무엇입니까? 자, 양도란 등기 등록하고는 무관합니다. 등기를 하든 안 하든,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의 행위를 통해서 자, 그 자산이 유상이에요. 사실상 이전된다. 이게 양도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유상이에요. 돈을 받거나 또는 돈과 동등한 무엇인가를 대가로 받아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갖다가 공짜로 받았다,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증여세가 나오겠죠. 따라서 대가를 유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이전입니다. 형식 관계없어요. 실질이 봤을 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럼 양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 등록과 관계가 있다. 틀렸죠. 등기를 안 하고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내야 된다.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게 매도죠. 돈 주고 파는 거. 교환이다. 현물 출자다. 예, 요 세 가지 행위가 바로 양도의 어떤 행위, 액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통으로 기억하세요. 양도라는 것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다. 이게 양도의 정의. 자, 그 다음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과세 대상 자산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대표적인 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토지, 그렇죠. 건물, 주식. 자, 뭐 토지, 건물이니까 주택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요 세 가지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런데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쉽죠? 토지, 건물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예외적인 걸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최소한도로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6문제 중에서 4문제 맞추는 작전이기 때문에 깊숙한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무 공부량이 많으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필수적인 것만 들고 가고, 여기 없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자신있게 찍으세요. 몇 번? 3번. 3번으로 찍어야 됩니다. 찍어서 한 문제 맞추자.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분양권 있죠? 분양권 당연히 양도소득세 내죠.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 입주권. 요거는요, 시험 지문에 어떻게 또 말을 바꾸는가 하면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지문을 냅니다. 요게 바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건물이 완성되면은 그 건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권리. 그죠? 분양권, 입주권, 마찬가지죠. 다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자, 지역권, 지상권인데요. 자, 눌러보시죠. 이 중에서 지역권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상권만 내는데요. 요 두 개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죠. 예, 그래서 지역권을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입니다. 우리는 요 상자 이형 받침 있잖아요. 양도도 이형 받침이 있죠. 그래서 양도 지상, 요거는 양도소득세를 내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건 통으로 기억하세요. 통으로 기억하세요. 이게 뭐지?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지역권, 지상권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순간 시험에 떨어집니다. 자, 우리는요. 시험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게 목적입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요. 따라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합격하고 나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시험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돼야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시험 문제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등기된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분양권, 입주권,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 그 다음에요, 무형자산을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권리들이 있죠. 자,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등등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는 단독으로 양도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양도소득세하고 관계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소득세에서는요, 종합소득이라고 들어보셨죠?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예, 그래서 기타소득은 우리 시험 문제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무슨 권자가 붙어 있더라. 권자가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팔았을 때는 이거는 양도소득세 아니다. 그런데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요, 과세를 합니다. 이거 통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서 영업권을 갖다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그런데 사업용 고정자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갖다가 내가 넘기면서 거기에서 영업권이라는 것도 대가를 따로 받았다. 그죠? 이렇게 별도로 영업권이 3억 이런 식으로 받았으면은 요거는 과세를 한다. 그래서 요 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를 했다. 그럼 영업권 이렇게 기계적으로 촥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영업권은 양도소득세를 원래 과세하지 않는데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이거 시험 문제에 무지 자주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내기 엄청 좋잖아요. 영업권을 팔았는데 단독으로 팔았다. 이러면은 X. 양도소득세 없다. 예,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요. 자, 그다음에요. 특정 시설물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회원권 이런 것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골프 회원권 있죠. 예, 골프 회원권 뭐 몇 억짜리 그런 골프 회원권을 내가 1억 주고 사가지고 2억에 팔았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헬스클럽 회원권도 마찬가지고요. 콘도 이용권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것 제가 3가지만 들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중에서 골프 회원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이제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장난을 하는지. 자, 보시죠. 자,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거는 필요 없고요. 자, 지역권 나왔죠? 지역권, 지상권. 그죠? 지상권, 이형받침. 요거는 과세 안 하죠? 지역권. 자, 보세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까 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기된이잖아요. 양도소득세 과세되죠? 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까 했죠? 분양권, 입주권 과세됩니다.
영업권은 단독으로는 과세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된다. 분리되어, 그렇죠. 틀렸죠? 함께 양도를 해야 영업권이 과세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칩니다. 자, 전세권 당연히 이것도 과세가 된다 그랬죠. 전세권. 그래서 지역권 아니고 니은 오케이, 디귿 오케이, 미음 오케이. 자, 정답은 그렇죠.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미음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언제 나왔습니까? 2015년도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6문제 양도소득세 중에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이 문제 틀리면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먹으라고 던져주는 문제는요. 반드시 열심히 맛있게 받아먹고 나머지 한 두 문제는 찍자. 운 좋으면은 한 문제 건지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요. 자, 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거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랍니다. 틀린 거. 자, 보세요. 자, 그러면요. 자, 복잡하니까 일단 제일 짧은 것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오케이, 정답. 그죠? 맞는 말이죠. 지상양, 그죠? 이형 받침.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 오케이, 맞죠?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 맞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 짧은 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이거 과세 안 되죠? 자, 양도, 이 말 틀렸네. 양도는 과세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이러면 이건 틀린 지문이죠.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따라서 짧은 지문을 갖다가 우리가 세 번째 따라가니까 정답이 나왔죠. 자, 나머지 한번 보시죠. 무상 이전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자산입니다.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죠? 아까 우리가 양도의 정의를 했잖아요. 등기 등록 관계없다. 그리고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의 액션을 통해 가지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이게 양도라 그랬잖아요. 무상이잖아요. 무상이기 때문에 이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갖다가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이게 아까 말한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가지기만 해도 그 시설물을 내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 회원권하고 같은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요 아주 좀 구석진데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특정 시설 이용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주식을 나왔어요. 이것도 과세 대상 맞습니다. 분양권 뭡니까? 골프장 회원권 등등하고 똑같은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5번이죠. 5번. 너무너무 쉬운 문제.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언제입니까? 2017년도, 15년도하고 똑같은 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가시죠. 자,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양도소득이 아닌 거 좀 오래됐죠. 2007년도. 자, 지문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일단 3번부터 갈게요. 자, 지상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렇죠. 지상상 이형받침, 양도소득세 과세 되죠?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전부 다 길죠? 할 수 없어. 1번 가시죠.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게 뭡니까? 그렇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잖아요. 당연히 과세됩니다. 자,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대로 나오잖아요. 글자 하나도 안 바꾸잖아요. 전세권, 오케이, 과세되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당연히 과세됩니다. 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이까지 읽어보니까 뭔가 우리가 공부 안 한 지문이에요. 자,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 양도, 그죠? 단독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키워드 뭡니까? 단독 양도입니다. 영업권은 뭐랬습니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다. 그죠? 그때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따라서 단독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X.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지문은요, 제가 강의 안 할 거예요. 이런 것까지 기억하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현혹 자료. 요게 키워드. 요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 아니죠. 요 단독 양도니까 이거는 양도소득세 관계없죠? 예. 자, 아이고, 이건 지문이 왜 이렇게 깁니까?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아까 했죠? 골프장 회원권 또는 기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주식을 내가 사면은 시설물까지도 내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건 내나 골프장 회원권 등등 그런 시설물 이용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나왔던 그 지문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요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럼 정답은? 그렇죠. 요거죠. 영업권의 단독 양도. 키워드만 알면은 너무 쉬워요. 함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답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문이 또 문제가 있습니까? 없네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이걸 넘어서는 걸 갖다가 또 뭐 어떤 문제를 보면요, 뭐 무슨 이축권이다, 이축권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해도 학습량은 충분히 충분하다. 충분히 우리가 네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에서 이런 식으로 가지를 다 치고 저는 그림으로 설명하죠. 그죠? 그림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머리에 팍팍 이 그림이 여러분들 뇌에 탁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은 이렇게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쭉 그림이 있는 장면으로 가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저는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갖다가 한번 준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항상 시각과 우리는 지식은 같이 오는 거죠.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돼 있으면요, 이 그림이 뇌에 탁 박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시각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걸 갖다가 쭉 따라오시면요, 모든 그런 세법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만듭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의 눈을 편하게 할 것인가, 글자를 빽빽 적어놓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게 외우는 거나 이렇게 외우는 거나 똑같잖아요.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알아봤습니다.